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혼자서도 곧잘 여러 가지를 해먹곤 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재래시장 안에서 식당을 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뭘 하는지 신경 못 쓸 때가 많으셨어요. 하지만 밤에 오셔서 제가 해놓은 음식을 보고는 잘했다고 칭찬하셨죠. 원래 공부에는 흥미가 없어서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라서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한테도 귀여움을 받았어요. 제가 만들어간 반찬들도 다들 좋아했죠. 어떤 애들은 제가 만들어 오는 음식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뭐든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 먹고 살 길은 다 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셨거든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식당을 해서 저한테 물려줘야겠다고 농담도 하셨어요. 부모님은 장난일 때가 많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반은 진담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처음 진로를 써서 내라고 할 때 식당 사장이라고 썼거든요. 담임선생님은 제가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게 걱정돼서 부모님 면담까지 했어요. 엄마는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정말 식당을 할 거냐고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식당 열심히 키워서 나 물려준다고 했잖아. 조리사 돼서 식당 할 준비해야지. 이거 사. 진짜 시장 안에 있는 식당 사장이 되겠다고? 너는 우리보다 나은 데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한 건 네가 요리를 잘하니까 기특해서 해본 말이지. 이 험한 식당에서 일하라고 할 생각 없었어. 그러지 말고 호텔 조리학과라도 가. 더 좋은 식당에서 일하라고. 엄마 아빠 식당이 어때서 그래? 음식 맛있다고 다들 좋아하고 단골도 많잖아. 나는 엄마 아빠 식당이 제일 좋단 말이야. 부모님은 그런 제가 철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밤새 뭔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영이 너 정말 엄마 아빠 식당 물려받을 거야? 진심이야? 나중에 마음 변하는 거 아니고? 라는 엄마 말씀에 절대 안 변해. 엄마도 아빠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했잖아. 나는 그러고 싶단 말이야. 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때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알았어. 대신 꼭 대학에 가야 돼. 엄마가 말한 것처럼 호텔 조리학과라도 가. 그러고 나면 네 생각 엄마 아빠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저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저는 제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쌌고 반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친구들은 제 도시락이 먹고 싶어서 점심시간을 기다릴 정도였죠. 음식 덕분인지 몰라도 저는 반 아이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대학 가는 건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다들 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게 뿌듯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약속한 대로 전문대학 호텔 조리학과에 갔어요. 학교 공부는 실습과 이론도 있고 현장 견학도 있어서 흥미로운 게 많았어요. 저는 기본 칼질부터 다시 배우면서 나쁜 버릇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고 가정식이 아닌 약선 요리나 이태리 요리도 배울 수 있었죠. 저는 양식 조리사 자격증과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도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격식을 갖추는 고급 요리보다 소박하고 친근한 음식이 더 좋았거든요. 부모님은 식당에 오기 전에 다른 데에서 먼저 일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식당이 작지만 이것도 경영이야. 그러니까 좀 큰 식당에서 직원으로 1년만이라도 일을 해봐.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부모님은 젊어서 식당을 시작하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 식당이 어려워서 엄마 아빠가 밥도 못 먹고 일하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원래 지 자식은 직접 일을 가르치는 거 아니라더라. 너도 제대로 못 배울 것 같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배우고 와. 그러면 우리 식당에도 좋잖아. 저는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정식 레스토랑에 원서를 내고 실습과 면접을 거쳐 직원으로 뽑혔어요. 처음 3개월은 인턴으로 일을 하고 그 후에 정식으로 채용된다는 계약이었어요. 인턴으로 일할 동안은 한 달은 설거지를 하고 한 달은 바닥 청소만 했어요. 원래 주방일이라는 게 어딜 가든 닦는 일부터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주방장은 저한테 재료 준비와 함께 간단한 반찬 무침 같은 걸 해보라고 시켰어요. 내가 지은영 씨처럼 설거지도 바닥 닦는 것도 군말 없이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아무리 요리가 좋다고 들어오는 직원들도 꼭 불평을 하게 되어 있거든.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더 그렇지. 근데 지은영 씨는 좀 다른 것 같아. 라며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같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저만 먼저 요리를 하게 되니까 시샘과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일부러 바닥에 국물을 흘리고 저보고 조심성이 없다며 얼른 닦으라고 소리를 치는 선배도 있었죠. 저는 그런 거 전부 아무래도 좋았어요. 어차피 제 최종 목적지는 그 레스토랑이 아니라 부모님 식당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그 무렵 식당 내부 수리를 하느라 바빴어요. 옆에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나간 걸 계약해서 하나로 합치기로 했거든요. 그 사이 엄마는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같이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이 끝나면 밤 늦은 시간이었고 출근도 일찍이어서 잠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열심히 레시피를 만들어 봤어요. 엄마는 제가 만든 레시피를 조금씩 변형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떡만둣국과 순두부찌개를 새롭게 내놓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식당에 보탬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죠. 부모님은 식당을 재오픈하고 저와 만든 메뉴를 선보였고 사람들 반응은 꽤 괜찮았어요. 그렇게 식당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레스토랑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반찬이 간이 안 맞아서 주방장님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쨌든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것이니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기분이 꿀꿀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을 하며 회포를 풀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한테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내가 잘 아는 오빠인데 집안도 좋고 되게 어른스러워. 꼭 사귀지 않아도 오늘처럼 기분이 별로인 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 풀면 좋잖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관심이 없었고 결혼은 더더욱 생각이 없었지만 만난다고 해서 다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친구 말대로 편하게 만날 상대가 있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소개팅을 나갔어요. 남자는 들었던 대로 어른스러웠어요. 제가 하는 말도 잘 들어줬고 말수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어딘가 고상한 그 사람에게 점점 끌렸고 남자도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저희는 5개월 정도 만난 후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날 두 집안의 부모님이 처음 만났어요. 남자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영문학을 전공했다더라고요. 부모님은 고상하고 지적인 남자 부모님을 보고 주눅이 드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서 아주 작은 식당을 크게 키우셨어요. 음식도 정말 잘하시고 정도 많아서 단골도 많고 주변에서도 다들 좋아하세요. 라는 저희 말에 남자 어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저를 비웃는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로 저희 집을 비웃는 거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을 드나들며 제가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간섭하셨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먹는 음식은 제가 만들지도 못하게 했어요. 네가 전문대에서 뭘 배웠고 한정식집에서 뭘 했든 간에 우리 준호 먹는 건 아직 손 못 댄다. 오늘부터 가기로 한 쿠킹 클래스 3개월 수료하고 그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면 그때는 만들어도 돼. 제가 하는 요리는 거친 음식들이라서 자기네 식구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 식당에 와서 밥도 먹었고 맛있다고 좋아했었거든요. 내가 준호를 워낙 어릴 때부터 음식에 까다롭게 키워서 재료도 최고급으로 썼어.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나. 꼭 그 궁중요리 선생님한테 검증을 받아야 내가 안심할 것 같다. 그때까지는 내가 와서 음식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며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외갓집이 워낙 부자인데다가 엄마가 고급스럽게 커서 평범한 건 적응을 못하셔. 힘들겠지만 이해 좀 해줘. 나도 아무거나 잘 못 먹긴 해. 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군것질도 잘 안 했어. 근데 당신 우리 집 식당에서 먹었을 때 맛있다고 했잖아. 밥도 2그릇이나 먹고 국물도 싹 다 먹고. 그건 당연히 예의상 그런 거지. 나 사실 그런 시장 음식 처음 먹어봤어. 어쩌다 먹어도 그 자리에서 먹은 적 없고 다 포장해서 갖다가 먹었지. 그래도 맛은 있었어. 라는데 뭔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원래 시댁이라는 데가 처음엔 다 어렵고 불편한 거니까 내가 적응을 잘 해보자고 마음 먹었어요. 하지만 꼭두 새벽부터 집에 들이닥치고 저녁에도 와서 잘 시간이 돼서야 가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혼수 방석이랑 의자가 싸구려라며 본인 전용 방석하고 의자까지 가져왔어요. 조리기구야 제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잘 갖춰져 있어서 별말 안 했지만 가구부터 사소한 것까지 뭐든 다 마음에 안 든다며 타박하더라고요. 내가 네가 살림할 사람이니까 간섭 안 한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로 후진 물건들을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이래서 어느 정도 격이 맞는 집안하고 했어야 되는데 준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 제가 해온 혼수도 다 백화점에서 산 거고 그 사람도 좋다고 한 거예요. 이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걸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못 배운 티를 이런 데서 내는구나. 어른이 말씀하시면 품격 있는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워야겠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니? 정말 상대를 못하겠네. 라더니 남편이 오자 눈물바람으로 저를 모함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런 취급을 당하려고 며느리를 본 거냐? 니들 사는 거니까 내가 최대한 간섭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해주는 것도 저렇게 싫어하는 티를 내고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너 나와야 말 좀 듣는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당신 진짜 왜 그래? 엄마가 새벽부터 와서 밥하시고 저녁도 다 해주시는데 당신이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엄마 말씀도 안 들어. 당장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언제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해온 혼수를 너무 타박하시니까 저도 좋은 거 해왔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거 봐. 지금도 또 저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큰 소리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내가 정말 가슴이 떨려서 못 살겠어. 집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운이 딸려서 집에 가면 끙끙 앓는데 공도 없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거기다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사과하라고 하더니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못 배우면 순진하고 말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 목소리도 높이고 댐비기까지 하네. 진짜 가짜라서? 남편은 저랑 결혼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제가 찍소리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불길했던 예감이 맞은 것도 그렇고 남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남편은 호텔에 가서 잔다고 집을 나갔고요.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시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게 억울했죠. 학교 다닐 때도 집이 식당을 한다거나 제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저를 무시하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은 정말 처음이라 충격이 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엄마가 남편이 좋아한다며 생선조림을 정성스럽게 해서 집에 보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보고 뭐라고 할까봐 베란다 구석에 숨겨놨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보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더니 이게 뭐니? 누가 이런 싸구려 음식을 집에 들이랬어? 내가 아무거나 먹는 건 이 집에서 허용 못한다고 했니 안 했니? 라며 전부 하수구에 쏟아붓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뒤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 니들이 얼마나 고상한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제 일생의 자랑인 부모님 식당을 모욕하는 것도 엄마 음식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자 눈이 돌더군요. 저는 친정에 가서 결국 사실대로 실토를 했고 엄마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를 달래줬어요. 그래,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이혼하는 거 흉도 아니야. 힘들 수는 있어도 실수를 바로잡는 게 나아. 괜찮아. 저와 엄마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마침 부모님은 운영하던 식당의 분점을 시내에 낼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분점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짐을 모두 챙겨서 왔어요. 그리고 분점을 내는 데에만 열중했고요. 엄마한테 음식 조리법도 일일이 다 배우고 오픈 전날에는 혼자서 반찬을 전부 만들며 밤을 꼬박 새웠어요.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대하고 반찬도 푸짐하게 주면서 가게를 홍보하는 데 애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인사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많이 주는 음식점 처음 봤다며 집에 가서 먹을 것까지 포장해 갔어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배운 시스템을 이곳에도 적용시켰죠. 직원들에게 일을 분담하고 주방을 지휘했어요. 그러자 주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했고 저희 가게는 그 일대에서 맛있고 많이 주는 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점심시간에는 그 바쁜 시장 식당을 두고 엄마까지 와서 거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순한맛 찌개를 개발해서 메뉴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반응이 좋았어요. 엄마들은 어린 아이들 먹인다고 일부러 찾아와서 포장도 많이 해갔어요. 저희 가게는 불붙은 듯 장사가 더 잘 됐고 손님들은 본점이 시장 안에 있다고 알게 되자 일부러 부모님 식당까지 찾아가는 손님들도 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는 2층 건물을 다 쓸 만큼 규모가 커졌어요. 부모님 식당도 시장 안에서 제일 줄을 길게 서는 맛집이 됐고요. 식당도 잘 되고 제 이혼의 상처도 많이 아물 때쯤에 한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재혼이어서 저희는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를 하면서 재혼식을 하기로 했죠. 식사 장소는 아주 좋은 곳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 일찍 도착해서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물을 갖다 주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놀라며 물통을 놓쳤어요. 그 바람에 바닥은 물바다가 됐고 제 옷에도 물이 잔뜩 튀었어요. 지배인이 와서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하며 직원한테 얼른 사과하라고 재촉하는데도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는 거였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쳐다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전 남편이 직원 복장을 하고서 이름표까지 달고 서빙을 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자기를 알아보자 고개를 숙이고 얼른 그 자리를 뜨더라고요. 지배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사람을 보더니 다시 저희한테 사과를 하고 전 남편 뒤를 쫓아갔어요. 저와 부모님은 너무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곧 남자 집안 사람들이 왔고 식사를 하면서 모두들 저와 남자의 재혼을 축하해줬어요.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잡더라고요. 전 남편이었어요. 너랑 이혼하고 나서 내 인생은 완전히 꼬였는데 너는 재혼까지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네가 인간이면 잠이 오냐? 어떻게 이래? 라는 억지 소리에 저는 그 남자 팔을 뿌리쳤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참나. 그러게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데에서 일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래? 너 때문에 오늘 여기 잘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임져. 책임지라고. 그때 뒤에서 아빠가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뭐?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 놓고 뭘 어쩌라고? 내가 오늘 저놈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전 남편에게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걸 저와 엄마와 제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깽판 그만 부리고 저리 가! 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전 남편은 또 저를 붙잡더니 그냥 이렇게는 못 가! 책임져! 책임지라고! 라고 소란을 피웠고 결국 남편이 경찰을 불러서 그 사람을 신고해야 했어요. 남편과 부모님은 전 남편을 벌받게 해달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저도 쉽게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끝까지 저런 식으로 구는 게 저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의 식당을 알고 찾아왔더군요. 어쩐 일이세요? 이런 데는 싸구려라서 쳐다도 안 보지 않았어요? 알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니? 우리 준호 처벌만은 한 밖에 선처해줘. 따지고 보면 네 잘못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잖아. 너만 잘 참고 살았어도 헤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 우리 집안에 못 맞춘 네 고집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없던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원래 잘 살고 공부 많이 하면 그렇게 아나무인에 뻔뻔한가요? 자기들보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굽신거려야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정신 좀 차리세요. 어제 일은 분명히 그쪽이 잘못한 거고 그것만 처벌하는 거니까요. 예전에 제가 적응을 못 해놓고 이런다고요? 그럼 어디 그 일에 대해서 고소라도 해보세요. 누가 그런 거 처리하나 보게요. 저한테 했던 거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보죠. 당신만 욕먹어요. 당신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아무리 헤어졌어도 내가 네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야. 넌 말버릇도 여전하구나. 저한테 부탁하러 온 거 아니에요? 부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말버릇요? 그러는 댁도 좀 못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버릇 못 고친 거지. 어쩌다가 댁이 아들이 음식점 직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계속 이러고 계시면 업무 방해랑 저 모욕했다고 당신도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더니 그래 이러길 바라면 몇 번이고 이렇게 할게. 제발 내 아들만은 풀어줘. 부탁이야. 응? 제가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벌받고 나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정 안 되면 변호사 부르시던가요. 내가 널 기분 나쁘게 했나 본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여기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오픈 전부터 이러면 하루 망쳐요. 얼른요. 라고 하자 직원 둘이 와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얘,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준호 좀 봐줘. 지은영 씨, 지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친정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 사기꾼 때문에 집안이 완전 망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업무 태만에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쓴 게 발각돼서 해고됐다고 해요.
그 바람에 소문이 나서 다른 회사에도 취직이 안 되었던 거죠. 겨우 시어머니 예전 인맥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뻣뻣한 태도로 일을 해서 계속 지배인 신경을 거슬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저한테 물을 쏟고 사과를 안 해서 잘렸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인심을 많이 잃어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요. 시아버지도 대학에서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존심을 굽히고 왔던 거고요. 구색 맞추고 고급스러운 것만 찾더니 인생을 더 고급스럽게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전 남편이 벌금을 물게 했어요. 다시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 뒤로 전 남편 집안과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네요. 다른 소식은 알 수가 없는 게 다들 조용히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재혼한 남편과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벌써 10몇 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저희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답니다. 아들 녀석도 속 안 썩이고 학교 잘 다니고요. 부모님도 건강하시니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